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의 무지함이요,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내 무지함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쓸데없는 비용을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무지함과 반비례한다. 무지함과 비례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투자자들은 구멍부터 찾아내요.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 대중들은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될 것만, 이걸 투자해서 잘 될 것만, 내가 이걸 시합을 시작하면 잘 될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쉬운 선택도 남 탓을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빠른 또 결정으로 뭐 그걸 그만둔다거나 도망간다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조차를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비용이 돈적인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시간, 그 다음에 나의 에너지, 그 다음 나의 관계, 사람들도 나에게 부채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도 나의 부채가 되어서 내 시간을 좀먹는, 내가 집중할 것에,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집중을 하고 내가 나의 고객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을 뺏는 것 또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무지하면 이런 거를 싹 다 정리할 수가 없고요. 내가 무지하면 이거에 항상 당해요. 그래서 무지하지 말고 지혜로움을 배워야 되고,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지식을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 책에 나와요. 이 책이 뭐였냐면, 그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아직 사서 본 건 아니고, 오늘 저희가 P3 이제 매주 화요일날 저희가 9시에 이제 오늘은 투자 관련으로 해서 아이승환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되게 이 부분을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에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지함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경험으로 저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 무지함을 알고 이제 그 무지함을 비용을 막기 위함보다는 제가 저에게 교육에 투자했던 건 그 비용 부채를 막기 위함. 그러니까 내 무지함에 대해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뭐 빚이 그때 당시 한 4억 정도 있었으니까 빨리 갚자,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이걸 해결하자, 이 관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선 나는 뭘 모른다, 그냥 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배우려면 돈 진짜 잘 버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배워서 내가 훈련받고 나도 돈을 잘 벌자, 이 개념이었지. 나의 비용이 세고 있고 제가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무지했고, 또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우리 남편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에, 빚을 빨리 탕감하고 빨리 없애고 싶은 생각에 되게 무지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될 거다. 그리고 대출이 되니까 1억이라는 돈을 막 해서 내가 빚을 냈죠. 근데 그 외에도, 그 이전에도 생활하면서도 빚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셋을 연달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그 다음에 2살 터울로.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낳다 보니까 그때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낳는 와중에 되게 우울과 힘듦, 그런 무게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보상 심리를 또 이 힘듦을 뭐로 해결하냐? 뭐 물건을 사는 것에서, 쇼핑하는 것에서 내가 좀 위로를 받거나 잠깐의 기쁨을 느끼다 보면 그게 다 뭐예요? 비용이에요. 쓸데없는 거에 그렇게 씁니다. 되게 무지하죠. 그때 내가 만약에 책으로 좀 위로를 받고 책으로 통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을 투자를 했다면, 그 지식을 쌓는 데 투자를 했더라면 거기까지 제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늘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 다 힘들고 막 그때는 다 그런 거야 이런 거 듣고, 그리고 다들 빚이 다 있네, 그냥 빚은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만 같은,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위기감이 드는 순간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지한 사람은요 또 무지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부채가 늘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안 바뀌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해결은 하고는 싶죠. 당연히 벗어나고 싶죠. 누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런 심리 갖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두렵고 애를 키워야 된다라는 또 저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애 키울 때는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또 저만의 믿음이 있어서, 무조건 애들 어릴 땐 엄마가 키워야 돼, 이게 있었으니까 일을 하러 나가지도, 근데 일은 벌어졌어.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지하면 뭐다? 비용이 늘어나고요. 비용이 늘어나면 부채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네, 복리로 빚을 가지고 삽니다. 복리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늘어나요. 왜냐? 자꾸 힘들 때 자꾸 돈을 쓰게 되고, 누가 뭐 할 때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된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고 또 막 하고, 이기적이어야 할 때는 이기적이어야 해요, 부모는. 왜냐? 내가 잘 되고 자식들한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때요? 비용이 무엇인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비용을 줄이는 게 왜 좋으냐면, 비용을 줄이면 그게 나머지 수익이 됩니다. 제가 집에서 있기 때문에 기름값 안 나가죠. 더군다나 전기차로 바꿨기 때문에 더 안 나가죠. 맨날 60만 원 이상 서울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 60만 원 이상 기본 기름값은 나갔어요. 거기에 차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막 차 고장나고 엔진 펑크나고, 막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질 않나 막 그러기도 하고, 에어컨은 자꾸 고장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나갈 일들만 생겼죠. 그리고 또 뭐냐, 식대비 나가죠. 또 커피는 진짜 맨날 마시죠. 그러니까 비용이 맨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다닐 땐 또 어떡해요? 이게 그래도 이쪽 어디야, 그냥 사무실로 왔기 때문에 그게 줄인 비용이 그거였어요. 보험회사 다녔을 때는요 더 심했어요. 전국 각지로 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고객을 만나기 위해선 DB를 반드시 사야 했어요. 근데 그 비용이요, 제가 무지했을 땐 이 비용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게 당연하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왜냐? 어렵게 개척하는 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들이 또 설계사들을 채용해서 알려주는데, 본인들도 DB를 사서 일을 했으니 똑같이 알려주겠죠. 그러다 보니 비용이, 그때는 DB를 제가 50개씩 샀으면
좀 저렴한 DB라고 하더라도 그때 한 55,000원, 66,000원이었어요. 막 거기에 지점장님이 뭐 한 50개 정도는 사야 거절 나가고 계속 일을 막 쉴 새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또 해야 된다라고 맘먹으면 그때도 또 빚을 내서 또 한 300만 원치를 또 DB를 샀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300만 원씩을 매달 샀고 맨날 만나서, 그리고 식사비 나가고 막, 그리고 보험회사는 또 선물도 또 사야 돼. 그래서 선물비. 근데 저는 선물을 사실 하진 않았거든요. 그 인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심어주긴 했는데, 그러다 보는데 또 친한 사람들은 또 생일날 막 이렇게 선물도 보내게 되고,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무지하니까 쓸데없는 비용을 당연하듯이 해야만 됐어요. 빚을 내면서라도. 왜냐? 돈을 벌려면 이 정도의 사업비는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고서 뭐예요? 돈이 1도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밥 있죠. 밥 먹죠. 그냥 아이들하고 먹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밥 먹죠. 커피 사러 안 나가죠. 그리고 집에서 전화기 하죠. 그냥 운동할 일 있으면 밖에 근처 산책하죠. 사람 안 만나죠. 그냥 여기서 책 보거나 하죠. 안 나가요. 그럼 제가 서울로 다닐 때 주유값이랑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냥 한 핸드폰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뭐 핸드폰은 지금도 나가니까 그럼 그거 빼고 하면 한 80만 원 그 이상 플러스 알파였어요. 왜냐 막 이제 또 제가 계약 나오고 그러면 막 선물도 또 하게 되고 막 감사하다고 또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또 이제 저 해주셨던 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선물도 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돈이 나가요. 그러면 매달 저는 한 8, 90만 원을, 그냥 80만 원을 아꼈다고 하면, 제가 3개월을 비용을 아끼게 되면, 집에서 이제 콜드콜과 유튜브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한 3개월이라고 하면 24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40만 원을 아꼈는데, 여기서 전화기 한 대로 클로징이 돼서 돈을 번다면 그 24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비용들 한번 목록을 잘 적어보세요. 진짜 나가는 게 맞는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진짜 꼭 만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만나는 건지, 그 안에 다 비용이 숨어져 있어요. 시간 비용, 그 사람 만나서 에너지 쓰는 비용, 내가 그 사람 안 만나고요, 나 혼자서 책을 보는 시간이 훨씬 나에게 더 유익하고요, 나에게 투자하는 그 시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책을 보는 그 시간이요, 사람들과 만나서 돈 쓰면서 쓰는 시간보다요 훨씬 뒤로 갈수록 복리로 더 작용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아, 내가 무지함이 이렇게 큰 하강 국면으로 오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부자들만 사실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돈 많이 벌어본 사람들 이 비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잘 된다, 돈 벌 수 있다. 네, 그것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돈 쓰는 걸로 또 마케팅을 하죠.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씁니다. 어느 누구가요, 저희 멘토님처럼 돈을 버는 것에서 이게 유지하기 더 어렵고,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사실 없었죠. 그냥 뭐 돈을 많이 본 사람이 무게가 더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본인이 현재 나가고 있는 비용들을 정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거를 뭐 내가 비용 너무 많았네?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사실 안 변하거든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제거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안 만날, 욕먹을 그런 용기까지도 없는 사람들은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 죽고 있는데도. 그러나 모르고 그냥 쓰고 남 탓하는 것보단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 또한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비용 나가는 거, 내가 100만 원 벌려고 막 배달의 민족 그런 알바 투자 뛰지 마시고 내가 1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럼 굳이 그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한다고요. 특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못 한다고요. 그냥 나가는 건 당연하지 그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요즘 더군다나 가계부 같은 거 쓰나요? 다 카드로 쓰고 그냥 통장에 왔다 갔다 현금도 쓰지 않으니까 내가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조차도 몰라요. 뭐 핸드폰 소액결제 연결이 되거나 뭐 이렇게 다 자동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냥 나가는 거지 걔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나가는지 비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 돈은 벌고 벌어도 나가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용을 늘어나는 건 비용을 잡기 위해선 내가 뭐다? 무지함을 벗어나야 된다. 무지함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비용이 무엇인지, 내가 남겨야 할 것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것을 알아낼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알아내고 능력이 있었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현실을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시고, 아, 나는 지금 비용이 이렇게 많고 지금 적자인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비용 많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만 인정하셔도 엄청 얻은 거예요. 왜냐? 여기서 기분 나빠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피해망상으로 오고요. 그 피해망상이 왜 안 좋냐? 본인 자신도 죽이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까지도 죽입니다. 굉장히 나 혼자만 잘못되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됐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걸 조심하고 하는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애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부자에게서 배워서 제가 배우고 또 제 경험담 플러스해서 제가 나누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진짜 비용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비용이 많은 게 쭈구리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전 더 쭈구리라고 제가 여기서 공개하잖아요. 그렇게 빚을 내고 그렇게 빚내서 또 사고 소비만 해댔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배우게 되고요. 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행동을 함으로써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또 근데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결국엔 함께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먼저 된 사람이, 먼저 경험한 사람의 피드백이 또 있어서 나를 하나씩 또 알려줘야 되는구나. 성공권이 나와도 그 안에서 피드백을 제대로 받고, 실패권이 나와도 그 안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내가 진짜 비용이 아니고 써야 할 때서는 써야 해야 돼요. 과감히. 근데 또 쓰지 말아야 될 때서는 또 과감하게 쓴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무지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 무지함이 한 번이 아니라 인생 내가 60, 70, 80 인생 내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지식과 인지함이 없으면 똑같다고요. 인지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이거를 인지하는 것부터 하셔야 내가 똥멍충이구나 알고 그 다음 뭐가 돼요? 똥멍충이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가라는 거예요. 인지하라고. 인지해야 내가 똥멍충인 것도 알게 되는 거고 인지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또 처음부터 다 잘 되나요? 살아보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똑같은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지만 말고 그 끝점만 생각하고 원하지 말고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라고요. 제가 얼마나 똥멍충이었냐면 바라기만 해서 전 진짜 극좌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도 못해요. 왜냐? 고민하다 지치고 에너지가 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자야 돼. 그냥 어느덧 잠들어요. 잠들고 나면 좀 내 안에 그 불안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나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좀 이렇게 도피한 건 아니지만 나의 정신 멘탈 관리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지라 얼마나 진짜 똥멍충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파헤쳐서 저는 이런 깐깐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되게 숨 막혔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라기는 엄청 바라고 그 과정은 힘들다고 울고 근데 난 열심히 했어요. 무슨 열심히 했어요? 감정에서만 계속 열심히는 감정에서만 싸웠지 행동이 없어.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단계는 거부하고 끝점만 바랬다고요. 얼마나 이거를 저랑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가 이거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이가 있는 거야를 자꾸 말해주는데 자꾸 못 알아먹어. 자꾸 튕겨. 그리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해. 이게 자기 연민 아니고 뭐겠어요. 왜냐? 근데 그 사람은 진심이거든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문제에서도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아유 괜찮아 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맞으니 그 사람들 안에서 뭐가 있겠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첫 단계도 못 넘어가면 성공을 못한다 생각하세요. 제가 그 1단계, 2단계 건너뛰고 자꾸 10단계를 가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욕심은 진짜 많아가지고 뭘 배울 때도 제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과감하게 했던 건 내가 어중이떠중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 난 진짜 돈을 벌려면 정말 갑처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워서 빨리 배우자. 왜냐면 성격도 급하거든요. 또 이런 때 배우려고 맘먹으면 또 급해. 근데 내가 어렵다고 느끼면 또 하염없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밑바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돈 걱정 없이 그래도 그냥 금융직에 종사하면서 잘 그냥 썼구나. 근데 진짜 위험한 삶을 살았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건 저를 까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바뀐다. 이런 사람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거북이처럼 성장하는 걸 다 힘든 거, 안 되는 거 또 거절해 가면서 그걸 견뎌내고 있다. 근데 그 견뎌내는 게 뭐냐? 저는 멘토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제 성격 기질상 어려우면 도망가고요. 다른 걸 찾습니다. 왜냐? 좀 나한테 이건 안 맞는구나. 조금 이렇게 빨리 커트를 해요. 왜냐? 저는 그 안에서 노력이라는 걸 좀 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겁나. 근데 이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책을 읽거나 뭔가 영상을 보면서 그래 하자 하지만 막상 만약에 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자세하게 못해. 나는 내 인식에 기존의 과거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결과가 있든 없든 계속 한 길을 쭉 가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 시간을 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묵묵히 하고 있는 건 제가 계속 배움을 하고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 저의 생각을 박살내주고 기존의 나를 진짜 계속 박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그래서 결국 뭐다? 성공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인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단계 인지해야 내 주제 파악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비용이 무엇인지 그럼 거기에 인지를 한다는 건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지함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만 알지 마시고 그 비용이 그럼 뭐지? 내 삶에서 카드 내역서에서 여기서 진짜 불필요한 비용을 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람 관계에서도 굳이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무엇일까? 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명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딱 주소록 보면서 그동안 내가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계속 중간중간 정리해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제가 교육 받다가 어떤 아나운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딱 계속 정리를 한다고. 되게 인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되게 그 한 명 한 명한테 진심으로 대화하고 또 아닌 사람은 또 바로 거기서 딱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 멘토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혜다라는 것을 또 저는 보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냥 다 좋고 좋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던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잃었는가를 또 깨닫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무지함이, 그러니까 비용과 무지함은 비례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의 이걸만 이론으로만 붙잡지 마시고 경험을 해야 내 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서 비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내가 무지함을 없애기 위한 건 내 안에 비용을 어떤 게 비용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불필요한 비용인지 제거해야 될 것인지 찾아내 보시면 아마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혼자서는 어렵구나 또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혼자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